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네. 정말 활기를 돋구어주는 아주 건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배워볼까요? 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또 네. 많이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오늘 주제가 뼛속부터 튼튼하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뼈부터 튼튼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네,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칼슘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네. 칼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네, 칼슘은 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몸은 이렇게 철하고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몸에서 많이 나와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네. 그 칼슘을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영양제로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국민영양조사를 해보면요. 네. 한 50% 정도가 부족한 게 칼슘이고요. 실제로 저희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섭취가 부족한 부분이 칼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이 영양제 보충제로 인해서 칼슘의 보충제로 인해서 그 혈액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높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바르게 이제 칼슘을 섭취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이 칼슘이 정확하게 뼈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단 뼈를 만드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시멘트 집을 지을 때 뼈 골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밀도의 유지 뿐만 아니라 골절의 위험을 감소하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섭취량만큼 충분하게 섭취를 한다면은 뼈 건강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우리가 칼슘이 이렇게 뼈 건강 외에도 체중 감소와 지방 감소하고도 관련된 효능이 있습니다. 네, 좀 신기한데요. 칼슘이 지방 산화를 증가시키는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장에서 지방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칼슘 섭취가 부족했었던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칼슘하고 바이타민 D 섭취를 했었을 때 체중 및 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칼슘의 섭취는 대장암 발생 위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암에도 예방을 줄 수가 있는데요. 대장암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담즙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 소화를 위해서 이 담즙산이 분비되는 그 과정에서 대장 내의 균들이 다시 이거를 분해해서 독성 대사 산물이 형성이 되는데요. 칼슘이 이러한 독성을 억제하고 대장의 상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종양 발생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좀 이게 신경 예민해지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우리가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PMS 증후군이 있는데요. 칼슘은 실제로 이런 PMS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가 밝혀졌는데요.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요, 또 중추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고 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칼슘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의 분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월경전 증후군이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매달 이렇게 오잖아요. 감이 느끼실 텐데 그때 이제 칼슘 흡수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그거를 맞춰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칼슘은 사실 뼈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호르몬이라 그러니까 세로토닌이요. 조금 색다른데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게 한국
그 여성분들한테 네. 가장 섭취량이 낮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섭취량이 우리가 뭐 700에서 800mg 하루에 권장량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800에서 900mg을 권장하고 또 임산부면 더 그보다 높아야 됩니다. 임산부하고 네. 수유부는 1000에서 1100mg 그리고 음.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 전후에는 이게 더 권장량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1000mg에서 1500mg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은 요때 갱년기 특히 여성들한테 한 360mg 정도를 섭취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저하게 칼슘 섭취를 적게 섭취하고 있음이 나타나서 칼슘에 대한 좀 그러니까 그 서플리먼트가 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하루 권장량이에요? 하루 권장량입니다. 하루 네. 권장량이 1000에서 1500.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영양제로 먹잖아요. 네. 그게 한 알인 2개 정도 먹어야 되나요? 네. 근데 이 서플리먼트를 드시는 거가 네. 음식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플리먼트의 그 부형제나 이런 부분들이 신장이나 간에서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석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플리먼트를 꼭 필요하신 분들은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네. 드셔야 되겠고요. 네. 또 칼슘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서플리먼트가. 예. 그래서 뭐 저산 칼슘도 있고 이게 어떤 부형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화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춘 그런 칼슘제가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자기 증상에 맞춰서 칼슘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상담하셔서 나한테 맞는 칼슘을 섭취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영양제로 먹는 거 말고요. 네.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네.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뭐 멸치 먹어라, 우유 먹어라.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가장 쉽게 그다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유제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유 한 컵이 우리가 200cc라고 200ml라고 봤었을 때 1cc당 1mg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반 우유에. 그래서 한 컵만 드신다 하더라도 200mg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뭐 4잔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부분들 다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우유나 유제품을 고르실 때 보면 칼슘과 D를 보충한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더블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칼슘이 강화된 뭐 비타민 D가 강화된 그런 우유를 섭취하신다 그러면은 한 컵만 드셔도 400mg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혈액 검사한 거에서 칼슘이나 골밀도가 낮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이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강화된 우유나 뭐 요플레나 이런 걸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유제품인데 네. 그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어떻습니까? 네. 치즈의 한 장에도 100mg, 그러니까 슬라이스 치즈에도 100mg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장 정도가 이제 뭐 우유랑 뭐 빵에다 뭐 이렇게 샌드위치해서 드신다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참 이 메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뭐 우유를 많이 먹고 빵이나 뭐 이런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으신데 우유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네. 유제품을 잘 안 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네.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일반 식단에 있어서 뱅오포, 멸치, 네. 고등어 네. 그리고요 물미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미역.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콩류, 두부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요. 네. 물미역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미역이 우리가 이제 생으로 했었을 때 한 3분의 2컵만 드신다 하더라도 한 100m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꽤 많은 양이에요. 네. 그리고 무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청에.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된장이라든가 뭐 된장국을 하실 때도 이런 걸 많이 이용하셔도 좋겠고 네. 시금치 근데
고추잎, 냉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끼 식단에 이런 생선과 그다음에 이런 그 무청이라든가 이렇게 된장국이라든가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를 좀 이렇게 좀 넣으셔가지고 또 그 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렇게만 드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식단에서 드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칼슘을 사실은 이제 영양제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칼슘을 우리 체내에 들어갔을 때 네, 흡수율을 그러니까 높이는 네. 팁이라고 그럴까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프락토 올리고당하고 같이 드시면은 훨씬 더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칼슘은요, 체내 인산하고 결합해서 인산염을 생성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우유나 요구르트, 유제품을 적극 이용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요거트라든가 좀 이렇게 요거트를 만약에 내가 우유를 먹어서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이게 뭐 이렇게 설사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뭐 요거트나 치즈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요,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비타민 D. 칼슘만 드셔서 절대로 이게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서플리먼트를 드신다 하더라도 칼슘만 드시는 게 아니고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드셔야지만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D라는 거 우리가 햇빛만 보더라도 합성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칼슘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햇볕을 보고 또 뼈의 그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자극을 해주는 거, 이게 결국은 운동일 거거든요. 그래서 섭취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렇게 자극을 뼈 마디마디마다 자극해주는 그 운동도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체중 조절할 땐 도움이 되지만 칼슘이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칼슘의 섭취를 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칼슘과 인의 비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햄 가공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그리고 이제 콜라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이 많게 되면은 칼슘하고 인이 1대1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가 좋은 형태가 되는데요. 인이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서 이 칼슘의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뼈에서 녹아서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골다공증에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인 부분들은 음식이 가장 좋고요. 네. 근데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골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이 2배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기 어린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뼈 건강을 위해서 사골국 많이 끓여서 드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칼슘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거나 인이 많거나 또한 그 카페인 섭취도 어떻게 보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몸에 칼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쭉 들었는데요. 네. 만약에 충분한 칼슘이 이제 없어지면 네. 뼈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단 골다공증 많이 골다공증, 골연화증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걱정인 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키가 줄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60을 넘어서 70을 가다 보면은 키가 예전에 비해서 한 7, 8cm 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칼슘이라는 게 꼿꼿하게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데 점점 줄어들고 구멍이 나고 하다 보니까 굽어지잖아요. 네. 허리도 굽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넘어지거나 그랬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누워 있게 되다 보면은 아무리 칼슘제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걸어야 되거든요. 네. 걷고 그 뼈 마디마디에 우리가 이제 자극을 줘서 운동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슘이 가능하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충제를 섭취를 하셔야 되겠지만 음식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칼슘이
칼슘이 높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낮은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에는 1mg의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우유는 한 잔에 200mg이 들어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가 이제 우유를 드시는 그 습관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네. 과자 한 봉지를 드시면은 칼슘이 10mg 정도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몬드 뭐 22개 정도를 드시면은 80mg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콜라를 한 잔 드실 때는 뭐 칼슘이 4mg. 근데 제가 여기 인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저해가 되는. 네. 하지만 똑같은 뭐 음료수 따더라도 칼슘이 강화된 주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칼슘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드신다 하더라도 칼슘이 뭐 190에서 2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과일이다 하더라도 배는 1mg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귤은 1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지만 우리가 이제 칼슘에 대해서 이 동양인들이 많이 적거든요. 특히 네.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안 드시고 마르신 분들이 네. 많이 적습니다. 칼슘 함량이. 아.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혈액 검사를 하신 부분들을 또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검사를 해보시고 또 갱년기 이후의 여성이라면은 칼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드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임 박사님,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